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3일 오후 시각입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제가 지난번 업로드했던 은 가격 하락에 대한 해설 영상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공부한 그 방향성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한 2시간 정도 저도 이제 SLB에 투자를 하니까 추가 매수 시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여러 개를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라 마시라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은 이해를 하고 있자. 그리고 추가 매수 시점은 좀 지금의 과열이 진정되면 하자. 그런 얘기를 한번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사이트로 가기 전에 요거 지금 보시는 요 차트는 XAG USD 이게 이제 은현물 가격인데요. 은현물을 보려면 이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보시면은 은이 이제 이틀 동안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한 118불에서 첫날 폭락할 때 73불 가량까지 왔다가 그 다음 날에도 저점을 약간 훼손했어요. 보통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볼 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게 볼륨이 이게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점에서의 거래 증가는 반발 매수기 때문에 일단 선물 시장에서의 계약 청산으로 인한 급락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다라고 지금 보여요. 그럼 오늘까지 이제 데이터 집계가 되면 금요일에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CFTC 거기 가서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추이를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게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폭락이 나왔고 어제 월요일자도 저점을 다졌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보시면 지금 은현물 가격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80불로 반등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급락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자산이란 게 하락을 하면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과 같은 공포감이 드니까 실컷 하락을 40-50% 맞고 나서 손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서울 부동산 어떻습니까? 만약에 서울 부동산이 30% 떨어지면 우리 집도 파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 더 사실 건가요? 경험으로 우리 다 알고 있죠. 서울 시장의 부동산이 30% 떨어지지도 않지만 IMF 때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렇게 지수가 30%가 떨어진다 또는 40%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아주 심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나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럼 단일 상품을 놓고 봐도 그게 대한민국 코스닥에서의 소형 종목들 몇백억짜리 작전하는 그런 종목들의 반토막과 삼성전자의 반토막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반토막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절하실 거예요? 7만 원에? 지금 삼성전자 반토막 나면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수라는 거는 폭락을 하게 되면 그 공포를 안고 야수의 심장으로 이제 돌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은이라는 거는 지수 관점은 아니고 원자재 하나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시장 전체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얘는 금도 좋긴 하지만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인데 얘가 레버리지라 그래야 되나? 변동성이 금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럼 금의 하락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하락을 하겠죠.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이게 제가 SLB에 투자하지만 골드 한번 볼까요? 골드 보시면 금은 이게 얼마인가? 한 5,600불에서 지금 4,400불이니까 하락폭을 보시면 훨씬 적죠. 그렇죠? 한 20% 되나요? 그러니까 은 대비해서 금은 이거는 정말 그죠? 안정적인 거죠. 네. 그리고 하락을 하니까 반발 매수가 바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이랑 은이랑 비교했을 때 은을 하시는 분들은 은이 투자 상품으로는 더 수익률이 높을 거다, 레버리지가 더 클 거다 이런 데 베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좀 안전적인 걸 지향하시는 분들은 금을 사실 것 같고 그럼 이제 은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과연 어떠냐 일단 매매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산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산업에서 은 수요가 늘어나요. 왜 그렇죠? 친환경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러다 거기에다가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해요. 그렇죠?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CPU 서버와 GPU 서버가 먹는 전력 양이 차원이 다르다. 자, 그러면 전기 수요가 폭증을 하면 전기 공급은 뭘로 할 겁니까? 발전을 해야겠죠. 그럼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하든 원전을 하든 그럼 가성비로 봤을 때는 원전이 단연 압권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은 수요라는 게 폭증을 하면 그럼 은이 어디 들어가는데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은이 어디 들어가길래 그럼 이게 은으로 우리가 전선을 깝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선은 구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라는 거, 전기 전도도라는 게 은이 1등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은이 구리보다 많이 비싸죠. 그럼 가성비 차원에서 케이블을 싹 다 은으로 바꾼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구리를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은이 폭등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구리냐? 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친환경 시대로 이렇게 에너지원을 바꿔감에 따라서 미래 기술 진보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서 은의 수요가 산업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 그 산업적인 수요라는 게 연간 2배, 3배 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은은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수요라는 게 1년에 뭐 10%, 20%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수요가. 그럼 10%, 20% 공급을 늘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은이라는 게. 제가 짧게 스터디 해보니까 은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경제적인 용어로. 즉 수요 증가에 즉각 대응해서 은의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은 광산을 만약에 하나 뚫는다 치면 광산 탐사부터 시간이 10년, 15년 간다. 그럼 지금 현재 체제 부산물로서 얻어지는 은은 자 예를 들어서 고려 아연이 아연괴를 가져와서 재련을 하면서 금과 은이 나온다고 쳐요. 그럼 그 은 부산물인 은을 1g 얻자고 아연괴를 왕창 깨야 되냐 이거죠. 아연 수요가 없다면 이해되시죠? 실제 그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부산물이 생산 비중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 은이라는 자원은 수요가 급하게 늘어나 버리면 공급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생산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투자용으로 들고 있는 은을 시장에 풀어줘야 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CME 그룹의 재고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저도 처음 알게 된 거고. 그럼 CME 그룹에서 제가 지난 영상을 올려드린 뒤에 업데이트 된 겁니다. 요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 지난번에 너무 제가 급하게 엉성하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나 여러분들께 피해를 줬을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오늘 보완을 하려고 해요. 그 요걸 보시면 하루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이게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기다려봐도 이게 업데이트 된 게 안 나와서 오늘 낮에 이제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여기 있는 그 디파지터리라는 게 일단 단위를 보시죠. 이게 실버고요. 메탈 디파지터리 스태티스틱스잖아요. 금속 뭡니까? 재고 통계인가요? 그럼 여기에 실버, 은이고 리포트는 2월 2일인데 액티비티 데이트는 1월 30일이니까 1월 30일에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럼 트로이 온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그람, 킬로그램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연합뉴스인가? 그 뉴스를 봐도 뭐 기자들이 트로이 온스가 어쩌고 하던데 그 트로이 온스가 뭔데? 우린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한 31g 정도 합니다. 쉽게 30g으로 봅시다. 제가 공학 전공자라 디테일한 숫자보다는 우리는 대충 얼추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30g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온스로 갑시다. 트로이 온스라는 건 30g이다. 대충 보고 여기 디파지터리라는 게 있죠. 여기에 CME에서 허가받은 저장소예요. 저장소. 그러면 아사히 디파지터리, CNT 디파지터리 뭡니까? 델라웨어 미국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JP 모건 체이스 뱅크의 디파지터리가 있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요 숫자 보시면 뒤에 이 점은 소수점이고요. 요 앞자리를 보시면 8자리죠. 그렇죠? 숫자가. 그러면 1000만 온스라는 거죠. 3200만. 얘도 1700만. 그죠? 근데 JP 모건 혼자 얼마입니까? 1억 7천만 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JP 모건이랑 얘가 좀 맞나요? 다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를 다 합쳐야 JP 모건이랑 한번 상대해 볼 수 있겠죠. 대단합니다. JP 모건. 그럼 여기서 보시면 해당 일의 변동 내역이 0인 창고들이죠. 그렇죠? 변동 내역은 0인데 요 밑에 두 개를 보시면은 실제 인출과 그 입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출고 입고 없습니다. 근데 레지스터드 계정에서 엘리저블 계정, 즉 등록 재고에서 적격 재고로의 계정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인출이랑 그 입고가 없어도. 그럼 나머지 노란색 색칠한 걸 보세요. 노란색 색칠한 걸 보시면 인출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세 개 네 군데에서는 인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정 조정도 있었어요. 어저스먼트라는 게. 그러니까 등록 재고에서 어떻게 돼요? 그 적격 재고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창고는 아사히는 등록 재고가 아예 소멸됐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줄었죠. 요만큼 남았고 요만큼 적격 재고가 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공통점이 인출이 실제로 일어난 그 창고들에서는 등록 재고가 적격 재고로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실제 인출도 되고 등록 재고가 적격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하루예요. 하루. 이런 거를 추세적으로 보려면 저처럼 매일마다 요거 한번 클릭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오늘도 줄었네요. 뭐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무슨 리딩 방장도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급변 사태가 있으면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고 쫄지 말자. 쫄아서 그 저점에서 손절해버리면 그 손실은 복구할 수가 없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이겁니다. 그럼 이걸 보시면
여기서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면은 등록 재고에서 적격 재고로 바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선물 시장에서 안 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야 나는 있지 내 은 있잖아 창고에 예쁘게 모셔놓을게 팔지 마 바꿔줘 이거죠. 그리고 이미 계약된 건 어쩔 수 없다 인출해줘 이런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뭡니까 그럼? 심지어 JP모건 체이스는 보세요. 이 비율을 보실래요? 지금 더하기 한번 나누기 해볼게요. 등록 재고가 적격 재고의 몇 프로냐 이게 지금 10%도 안 된다. JP모건 창고에서는 대부분이 일리저블이다 이거. 이거 뭐냐 이거 그러면. JP모건 이름만 들어봐도 좀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선물 시장에서 홀라당 털어먹히고 이거 워렌 버핏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한 게 JP모건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JP모건이 지금 뭡니까 선물 시장에서 은에 거의 한 40% 가량 되는 은을 자기 혼자 창고에 재워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투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얘들이 갖고 있는 은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이게 창고가 JP모건이지 주인은 JP모건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 주인들이 따로 있겠죠. 누군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럼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하루 만에 변동된 건데 컴바인드 토털이 결국 줄었어요. 18만 9천 온스 정도. 자 그러면 일단 은들의 창고에서 하루 만에 추가로 더 인출이 됐다. 그리고 등록 재고가 감소했다. 그러면 등록 재고와 일리저블 적격 재고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이 등록 재고는 마트의 진열대에 올라와 있는 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일리저블은 창고에 있는 거죠. 창고에. 나 안 팔아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적격 재고는 어떻게 됐어요? 하루 동안 증가를 했어요. 한 68만 온스가량 되나요? 근데 등록 재고는 80만 온스가량 감소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면 창고 밖으로 나간 게 약 19만 온스. 창고 내에서 진열대에서 창고로 다시 뺏겨버린 거죠. 안 팔아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하루짜리잖아요. 제가 본 통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일 추적하셔야 된다. 은에 투자하실 거면. 이걸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공급 비탄력적인 자원이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그 서울 부동산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양도세 중과세를 82.5%까지 때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서 회수해서 자녀한테 증여해버리겠죠. 안 팔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권 바뀔 때까지 4년만 기다려 이런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야 친환경 다 거짓말이야. 드릴 베이비 드릴. 그냥 기름 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3년만 기다릴게. 다음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또 친환경 부스팅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개인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짧게 보지만 큰 돈 가진 사람들이야. 이건 오늘 팔든 안 팔든 무슨 상관입니까? 예? 은이 부족해서 산업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든 안 짓든 알바노 이런 거잖아요. 요즘 하는 말로. 예. 그런 관점에서 이걸 추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오늘은 또 새로운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SLB에 투자를 하니까 혹시 SLB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SLB를 조금 봤거든요. 지금 NAB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SLB 주가가 74.28이 적정하다는 거예요. 순자산 가치가. 근데 현재 주가는 72불인가요? SLB 보시면 72.44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SLB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현물 가격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그럼 펀드 주식이 현물을 추종을 하려면 현물 가격 변동에 기민하게 움직여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기다린 이유가 이게 어제만 해도 요 화면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여기에 93불인가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93인데 주가가 70이면 20불 차이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얘들 이제 발표가 우리보다 날짜가 하루 늦게 가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더 기다려 본 거예요, 오늘까지. 꼭 참았습니다. 저도 1차 진입은 했지만.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났더니 리포터가 이게 따라서 내려왔어요. 은 현물 가격 하락이 반영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SLB라는 상품은 블랙락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투명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혹시나 해서 어제 스샷을 해둔 게 있거든요. 숫자 몇 개만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스샷을 해둔 건데요. 여기 보시면 Net Assets of Fund라는 게 이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은실물 있잖아요. 은실물. 은실물의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 그러니까 실제 은실물 온스에다가 가격 곱하면 요 돈이 나오겠죠. 보이시죠? 대충 보세요. 숫자를. 온스가 어떻게 돼요? 4억 9,900만 온스가 있죠. 요 펀드가 보관하고 있는 은의 총량이 요만큼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shares outstanding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보이시죠? shares outstanding이 발행 주식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ETF의 주식 숫자. 그럼 ETF의 전체 자산을 전체 주식 숫자로 나누면 NAV가 나오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우리나라 BPS랑 비슷한 거예요. 주식에. 근데
그 ETF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면 실물 은의 가격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은 가격이 급변하게 되면 얘들도 주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주가 조정이라는 게 이 ETF 주식을 얘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ETF 주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럼 은이 떨어지는 거랑 비례해서 SLB를 누군가가 던져줘야 주가가 내려갈 텐데 우리가 안 던지면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리뎀션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션 리뎀션이라는 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주식도 증자를 하게 되면 현금을 받고 주식을 늘리고 감자를 하게 되면 또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소각해서 주식을 줄이잖아요. 아주 비슷한 메커니즘인데 이거는 원자재 펀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은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근데 SLB 주가가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떤 게 발생해요? 차익 거래의 기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은 현물 가격이 100불인데 그 이 SLB의 그러니까 NAV죠. NAV가 100불인데 SLB 주가가 70불이에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이 펀드로부터 승인받은 AP라는 주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 SLB 주식을 70불에 사요. 그래서 이 SLB 주식을 블랙락한테 이 운영자한테 반납하고 은을 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70불짜리 주식을 사서 이 증서를 반납해버리고 100불짜리 은을 가져가면 30불의 차익이 남죠.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선 수수료, 보관비용, 운송비용 등등의 재반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괴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가격 괴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 재반 비용을 제하고도 수익이 남을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아비트리지 거래,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과 같으면 리뎀션이라 그래서 이 ETF에 있는 은을 빼서 팔면 돈이 되잖아요. 현물 은이 비싸니까.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 숫자 보세요. 몇 톤이에요? 온스를 보세요. 499죠 앞자리가. 자 오늘 발표된 게 531입니다. 어이구야 4천만이 늘었습니다. 4천만이. 신기한데? 그러면 SLB 주가가 현물보다 폭락을 했으면 이걸 리뎀션 해가지고 은 팔면은 남는 장사인데 얘들은 은을 더 샀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생각 많이 해보세요. 그럼 이 펀드 자체가 은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을 현물을 사서 이 펀드에 집어넣고 이 펀드의 주식을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은 왜 이런 거죠 그러면? 은값이 비싸서? 은보다 얘가 괴리가 많이 났으니까 지금 사두면은 그 괴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SLB 주식으로 차익을 볼 수 있겠네. 아비트리지. 차익을 이 사람도 신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잘 봐요. 현물이 비싸요.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식 사서 갚고 반환하고 현물 받아서 팔면 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현물이 비싼 상태가 아니라 현물도 폭락을 했죠. 그렇죠? 현물이 폭락을 했으니 주가가 지금 낮아졌지만 지금 현물 사서 얘들 주식 받아 놓으면 괴리 회복할 때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반대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반대로. 현물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와의 괴리가 좁혀지니까 오히려 현물을 더 넣어버린 거잖아요. 신기한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음모론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럼 JP모건 창구에서 나 안 팔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럼 이 ETF에서는 블랙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펀드가 이거 은 좀 더 확보할까? 야 실물이 이거 답인데 이거. 정책 리스크 뭡니까? 규제 당국에서 선물 거래에 대한 증거금을 확대해서 투기 그 버블을 꺼버린 거잖아요. 불을 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야 봐라 이게 은이 실물 수요가 늘어나잖니.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 그냥 가만 냅둬도 은값은 올라. 왜 갑자기 투기까지 하는 거야. 위험하게 쓰리. 야 투기는 하지 마라. 형 아직 은 덜 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은은 중국이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안에서도 은 전체 재고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불과 하루 차이를 본 거라서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제 논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추적을 해보시라고요. 5일, 10일 이렇게 한 달 정도. 저는 그 기점을 어떻게 잡냐면 요 거래량이죠. 거래량. 갑자기 늘었잖아요. 작년 거래량 봐보세요. 거래량 되게 적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은 일단 현물에서의 요 현물 가격의 하락이 멈춘 상태에서 거래가 식어야 돼요. 거래가. 현물을 보셔야 돼요. 현물 은 가격이 가격을 보실 게 아니라 현물에서의 과열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 거래가 식어야 되겠죠. 이 거래가 줄었어. 옛날처럼 훅 줄어요. 근데도 가격이 만약에 안 내려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서의 바닥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격에 집착해서 거래하면 망치는 이유가 여러분 짜장면 가격이 제가 어렸을 때 뭐 1,000원, 2,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이에요. 인플레를 생각하지. 인플레. 원자재 투자하는 게 인플레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 인플레의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합 팽창과 정비례하는 인플레는 말릴 이유가 없어요. 종이가 늘어나는데 뭐 가격 올라가는 거 당연한데 니네가 투기해서 버블 만들면 안 된다고 버블은 위험한 거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을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하락하면 버블이 다 꺼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 그걸 우리는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래가 진정돼야 돼요. 이 시장이 지금 빨갛게 달아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차갑게 냉각되었을 때, 그때 거래량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물 가격이 안 내려온다? 와, 이건 뭐지?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새로운 바닥이야? 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아, 야, 잠실 아파트가 20억이었잖아. 근데 지난번에 그 원희룡 장관 때 한 17억까지 떨어졌지 않니? 야, 그럼 지금 사야 돼? 야, 아니야, 이거 20억 오기 전에 12억이었어. 17억도 비싸. 그래서 그때 못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바보 된 거죠. 근데 그때 17억에 샀더니 지금 얼마죠? 잠실 LS가 30억인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연준 의장이 누가 지명돼서 앞으로는 뭐 매파적으로 가면 통화량이 축소되고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보자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볼 얘기고 제가 1월 달에도 연준 금리 동결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긴축을 해서 금리를 내리고 싶다. 그렇게 되면 뭐 금리를 내리고 나서 우리는 봐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통화량이라는 게 본원 통화라는 게 있죠. 그렇죠? 돈을 진짜로 찍는 거. 국채 발행하고 돈을 찍는 거. 새롭게 찍히는 본원 통화가 있고 자본주의에서의 그 부채 메커니즘으로 팽창되는 신용에 의한 통화 팽창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통화 팽창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본원 통화라는 거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 시드 통화량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정책 당국의 능력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살포했고 그거를 조금 줄여오긴 했으나 여전히 뭐 나스닥 지수 보십시오. 돈 많은 거지 않습니까? 2만 스탁. 여러분들 한 5년 전에 2만 스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은시장에서도 사람들이 고가가 가면은 야, 뭐 이거 가는 거 뭐 이거 한 200불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언젠가 200불 갈 수도 있죠. 다만 그게 다음 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사서 내일 팔아서 하루 만에 내가 10% 먹고 그러실 분들 많지 않으시죠? 네, 그러실 분들은 아마 30초 정도도 못 보고 나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도 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희 선배님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 퇴직하신 분들께서 그 여유 현금으로 이런데 혹시나 들어오셨다가 물리셨을까봐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데 어찌됐건 고가에서 우리가 고점에 따라가다가 분위기 따라가다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그러면 달리기 시작할 때 타야죠. 왜 달리고 멈출 때 타냐 이거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네. 그럼 1년에 은수요 증가가 몇 퍼센트 정도 되지? 이 정도 되네? 그러면 이 정도 증가하면은 몇 불 정도 오를까? 이걸 혼자 해보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최근에 한 넉 달 정도 차트를 빼고 과거로 쭉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70, 80불에 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한 30불에 있었을 때는 보세요. 요 정도 차트면 30불에 놓을 때 이거 매수하신 분들 보세요. 40불만 가도 야 이거 꼭지 다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이 40불이 100불 넣을 거라고 이 시점에 알고 있었던 사람 몇 명 될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구독자 뭐 200명도 안 되는데 저 같은 미세 유튜버 유식하게 마이크로 유튜버 나노 유튜버 저 같은 이 나노 유튜버가 하는 걸 듣고 누군가는 구독을 할 정도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정말 통탄할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그 상한가 종목들 따라가서 물리시면 안 된다 이런 영상도 시리즈로 많이 굽고 있지만 지금 이 은이라는 시장도 그에 못지않다. 그에 못지않고 미국이 우리보다 확실히 스케일이 크다. 뭔가 화끈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죠? 과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저처럼 SLB에 같이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블랙락 사이트에 가면 요게 있으니까 여기서 뭘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 펀드가 은을 늘리고 있냐, 줄이고 있냐.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펀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이 얼마죠? 100만 천만 5억 3천 온스입니다. 펀드가 가지고 있는 은이. 자, 아까 JP 모간 창고에 얼마 있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1억 7천이에요. 저 SLB가 가진 은이 얼마라고요? 5억 3천 온스고요. JP모간 창고에 1억 7천 온스예요. 그리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이거 창고들 다 합친 게 4억 온스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잠재적으로 가능한 은 등록 재고 요거밖에 없는데 1억 온스밖에 없고 창고에 3억이 숨어 있고 선물 거래소에
그리고 SLB라는 이 펀드 하나가 5억 3천 온스를, 아이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은시장이라는 게 난리가 나서, 야, 그 실물 산업에서 야, 은 들어가는 거 이제 못하겠다, 이거 하지 마, 너무 비싸, 이렇게 되면 과학은 모든 것을 이제 기술로 그 해결해 주잖아요. 은 대신 대체제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 은을 가진 쪽에서도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의 필수 불가결한 소재라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 누군가는 꼭 팔아줘야 된다면, 그 시점이 되면 이쪽에서 팔겠죠. 팔고 수익을 확보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은산업계의 일론 머스크 같은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대체제를 만들어 버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겠죠, 대체제가 나오는 순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려할 거는 정책 리스크,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늦추어라. 유럽연합과 미국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아예 전기차 이런 거 좀 천천히 합시다. 예, 은 가격만 오르고 시대의 변화를 늦추고. 그 저기 유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로 가려다가 중국이 전기차 1등 먹으면서 자기들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큰일 났죠. 그래서 유럽에서 친환경 정책을 떠들 때 유럽 주요 도시에서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좀 더 연장하겠다. 내가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특정 섹터가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정책이 바뀌는 순간 섹터가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한번 버블이 왔으니까 야, 이거 진짜야, 이거. 야, 이거 AI 없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막 들어가실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금값이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 돌반지 선물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도 작년에 돌반지 70만 원 주고 샀었는데요. 그게 지금 돌반지가 더 비싸졌다라고 하니 우리가 살다 보면 금값은 계속 오르더라. 은값도 계속 오르겠네. 그럼 그 살다 보니 오르는 그 속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몰빵해서 도박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뭐 수요도 있고 뭐 그러니까 공급은 어렵고 하니까 언젠가 가도 가겠네라는 관점에서, 그럼 진정되고 나서 나는 천천히 그냥 좀 모아두면 되겠네, 배당주 사듯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몰빵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그 50불이 오는지,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의 그 뭡니까, 그 새로운 바닥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다 같이 추적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에 너무 그렇게 그 속상하신 분들은 돈 모아서 더 사시면 되죠. 그래서 평균 단가 낮춰서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이거 다음 달에 써야 될 돈인데 그거 왜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투자를.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선배님들인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단기에 우리가 꼭 지출해야 되는 돈을 가지고 이런 급등주에 들어가면 됩니까? 이런 건 그냥 저축하듯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몇 년 꾸준히 모았는데도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꾸준히 모으셨던 분 작년부터 올랐으면 지금 이제 매도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좀 넉넉하게 보시라.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일일비 할 필요 없다. 다만 데이터 체크하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재고 상태하고 요 SLB 같은 대형 펀드, SLB가 보관하고 있는 은혜량이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의 총량보다 많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531이잖아요. 앞자리가 온스가. 이게 불과 하루 전에 499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얼마나 늘려가는지를 추이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 펀드에서 보관하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재고 창고에서 등록 재고도 계속 감소하면 언젠가 한 사이클이 다시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 같은 그 나노 유튜버, 미세 유튜버의 그 영상을 보시고 반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이제 제가 리딩방처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일단락을 하고, 나중에 저도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어떤 새로운 내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